중고등학교 때 회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미식가야? 어? 그냥 학생 때, 대학교 때까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면 아마 피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짜장면. 지금 선생님이 애기들이 짜장면의 노예야 지금. 막 울다가도 짜장면 먹자. 뚝. 아주 신기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기억나? 단원명? 단원명 기억나? 한번 보신 분들?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자,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몇 가지 배웠지?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뭐뭐뭐가 있다?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의 근의 종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있었고요. 판별식 d가 0일 때에 중복되는 근,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단원의 제목을 봐봐. 누구의 부호? 실근의 부호. 왜 그러겠어? 허수는 부호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허근에 대한 상황은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닌 거지. 우리에게 관심사는 이 두 가지의 상황 중에서 실근, 중근, 중근도 실근이니까 요 실근을 갖는 상황에서의 그 근이 과연 어떤 부호를 가질 거냐라고 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모든 상황을 한번 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하자. 그럼 얘네가 취할 수 있는 부호의 종류는 뭐겠어? 둘이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 이거겠지.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된 거야. 둘 다 양의 부호를 갖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거냐. 두 번째는 하나는 양의 근이고 하나는 음근일 거냐. 세 번째는 둘 다 음의 실근일 거냐. 이거 말고 없지. 부호만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중근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중복되는 애니까 걔네 둘이 둘 다 양수를 취하던가 둘 다 음수를 취하던가가 되겠지. 아, 부호는 이렇게 정리하자. 서로 같은 부호일 거냐 다른 부호일 거냐 이거네. 자, 그럼 다시 간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의 근이래. 둘 다 양의 근이래. 그러면 저 뒤에 우리가 함수 배우고 부동식 배우고 나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래프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근의 부호에 관한 접근인 거야. 그러면 두 근이 양수면 두 근의 합 양수 더하기 양수 두 근의 합은 양수 되겠지. 그럼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니? 양수겠지. 두 근이 부호가 다르대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의 부호는 알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는 확실해? 두 근의 부호는 뭐다? 음수가 되는 건 확실하지. 그치? 양수하고 음수를 곱할 거니까. 자, 3번에 대한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3번. 두 근의 합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될 거다.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될 거다. 자, 그럼 4번에서 두 근의 합, 부호 뭐가 될 거다? 양수. 두 근의 곱, 양수. 5번, 둘 다 음의 근이니까 두 근의 곱, 음수, 두 근의 합, 양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된 거 오케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이 양수냐, 음수냐, 두 근의 곱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면 되는군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근의 부호는 결정이 되겠군요. 그런데 말이야,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1, 2, 3번에서는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저 앞의 조건이 만족을 해야겠지. 근데 얘네들은 뭐겠어? 중근이다 했으니까 판별식은 0입니다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합칠 겁니다. 요 4번에 대한 내용하고 1번에 대한 내용이 합쳐질 거야. 4번과 1번.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다. 그러면 딱 1번 조건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 양수, 두근의 곱 양수, 판별식 양수. 그런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다음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가 양수야. 실근의 부호가 양수야. 그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서로 다른 두근일 수도 있고 중복되는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양수고 두근의 곱은 양수인데 판별식의 부호를 뭐라고 해야 돼? 0 이상입니다 라고 붙여주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요 멘트 차이 알겠니? 주성 이해되니? 그럼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2번 조건과 3번 조건과 5번 조건도 합쳐질 거예요. 서로 다른 두근이 음수일 거냐? 중근이 음수일 거냐?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똑같은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요것만 만족하는 거고 그 말이 없는 근의 조건이면 판별식은 실근 조건인 D는 0 이상을 갖다 쓰면 된다는 소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기억났어, 석준? 기한 이해됐니? 오자마자 이해됐니? 굉장하다. 천재인데.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라고 하는 애는 두 근의 합을 확인할 필요는 없고 두 근의 곱이 음수이면 되고 판별식은 당연히 양수인데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요 조건 안에 다 흡수가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건데 둘 다 만족하는 거에서 얘만 확인해도 문제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0 못 믿어오면 판별식에 대한 부호도 같이 확인하셔서 연립부등식을 푸시면 되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라는 상황에서만 곱의 부호만 확인하면 되는 독특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언제는 양수고 언제는 음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안 하지만 이것까지 확인하세요 라는 멘트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데 말이야. 두 근의 절대값이 같아. 이건 무슨 뜻이야? 두 근이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두 근을 더하면 얼마라는 소리지? 0이라는 소리야. 이런 조건이 붙는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말이야. 두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네? 그 말은 요 조건에다가 두 근의 합이 양수입니다 조건을 더 붙이라는 소리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만 거기에 문제의 조건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합에 대한 단서들을 더 이렇게 첨가를 해서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이상 설명한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은 제일 중요한 멘트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라고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이 모두 양수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을 확인해야 됐었어. 뭐였지?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근의 곱 양수, 판별식은 양수.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실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확인한다? 서로 다른 두 근이든 중근이든 두 근의 합은 양수고요. 근의 곱은 양수인데요. 판별식은 0 이상이라고 쓴다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일지 중근일지 모르니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음수다. 다음 여기서 실근이란 말이 사실은 빠져도 돼요. 허근은 부호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 이렇게. 그럴 때는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 판별식의 부호는 양수, 서로 다른이란 말 나왔으니까. 네 번째, 실근이 모두 음수 이렇게 말이 나오면 두 근의 합 음수, 두 근의 곱 양수, 판별식은 0 이상이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조건에서는 무엇만 확인한다? 두 근의 곱의 부호가 음수입니다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을 딱딱딱 떠올려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